네, 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PC 계열로 한번 이제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이번 개조를 위해서 준비한 건 이제 GMK 테크에서 나온 누크박스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락박스랑 큰 차이가 없고요. 거의 동일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조를 하실 때 락박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락박스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새로 구입을 하신다면 이런 동일한 모델을 구입하셔서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누크박스의 사양을 보게 된다면 사용되는 CPU가 J1425로서 이제 저전력 CPU가 되는데 생각보다 성능도 괜찮아서 에뮬레이터로 사용하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윈도우 PC이기 때문에 이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조를 위해서는 내부 사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구성을 보게 되자면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단 부분을 보게 되면 SSD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재 선택된 모델 같은 경우는 128기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USB 3.0을 지원하고 있고요. SD카드와 이어폰 돈자가 있습니다.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케이블, 리필링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상단 부분에는 HDMI 출력과 그리고 아마 전원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 부분을 하단을 보게 될까요? 이렇게 보면 쿨링 팬이 존재하고 있고요. 별도의 이제 쿨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이 기존에 달려있던 이 쿨링 부분을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에 있는 이렇게 CPU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모습 그대로 활용을 하면 휴대용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전원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을 보게 되면 12V EA가 되겠고요. 12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직렬로 3개를 연결하면 12V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날 출력이 되는데, 그 부분을 사용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3S 구성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조에 사용될 액정은 7인치 액정이 되겠고요. 7인치 FHD IPS 액정이 되겠습니다. 매우 얇죠? IPS이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시야각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화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7인치 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은 해상도가 많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FHD를 고르게 된 이유가 최근 게임들이 이제 폰트가 매우 작기 때문에 게임을 했을 때 해상도가 높지 않으면 좀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FHD 화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원 입력 자체도 이제 5V 전원을 사용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보드도 매우 얇기 때문에 휴대용 개조로 활용하기는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부분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윈도우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게임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동작을 하는 컨트롤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딱 떠오르는 건 바로 이제 엑스박스 컨트롤러가 되겠죠. 엑스박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세대별 컨트롤러를 한번 분해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중 가장 작은 크기로 들어갈 수 있고 심플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수리를 했던 컨트롤러가 되겠는데요. 이 바로 엑스박스 360의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수리가 되어서 이걸 또 개조해 사용하기에는 좀 아까운 면이 있긴 하지만 보드 크기를 봤을 때 줄이고 그리고 납땜하고 활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엑스박스 360 컨트롤러를 사용할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기초로 한 이제 동작이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엑스박스 360 컨트롤러 하나로 모든 조작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활용하기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일단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없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마우스라든지 이런 화면적인 컨트롤러 부분은 꼭 필요할 거라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바로 이 터치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터치 스크린이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직관적으로서 조작이 가능을 하고 필요할 때 어느 부분이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터치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개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이번에는 컨트롤러 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컨트롤러는 엑스박스 360에 사용된 유선 컨트롤러가 되겠고요. 이 기판 자체를 고른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360 이후에 나온 컨트롤러들은 대부분이 이제 무선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서 360에 사용된 컨트롤러보다는 좀 더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고요. 2층 구조가 되어서 단일 기판이 아닌 별도의 부속 기판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360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이제 IC들이 각각 보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 칩을 제외한 부분들은 사실상 잘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게 될 경우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기로 하게 되었고요. 일단 입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날로그 스틱이라든지 각각의 입력 버튼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 트리거 버튼이 되겠는데요. LT, RT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입력이 아니라 아날로그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신호와 로우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 필요한 전압을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포르자 같은 경우 레이싱 게임에 이 악셀을 밟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 아날로그 입력이 관련되게 되는데 디지털 입력을 전환했을 경우에는 이제 풀악셀을 밟는지 아니면 브레이크도 가장 강하게 밟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일부 게임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날로그 입력 자체가 전압 범위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스터기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를 연결을 하고 아날로그 전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아날로그를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 1.4 정도의 전압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리거 버튼을 눌렀을 때 아날로그 변화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약 0.3 정도의 입력이 확인이 되었고요. 값은 1.4에서
0.3 정도의 전압 변화가 확인이 되었고요. 이 변화를 활용을 해서 혹시나 이제 아날로그 입력이 가능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처리를 하게 될 것 같고, 좀 더 간소하게 제작을 하게 된다면 단순한 디지털 입력으로서 하이 신호와 로우 신호로만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개조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서 개조 방향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누크박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USB 포트는 총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는 터치스크린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컨트롤러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2개의 USB 포트를 모두 사용하는 결과가 되어서 키보드 연결을 한다든지 별도의 외부 USB 입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USB 허브를 사용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구한 이 작은 USB 허브 같은 경우에도 총 3개의 확장된 포트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터치스크린과 컨트롤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하나의 포트와 그리고 기존에 달려있던 누크박스의 포트를 하나를 활용하게 된다면 총 2개의 여분의 USB 포트가 생기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휴대용 게임기 전용으로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윈도우 머신이기 때문에 별도의 USB 포트가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좀 더 이용하는 점에 있어서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조를 할 때에도 이 USB 허브를 활용을 해서 개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이제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외부 쉘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번에는 잘라서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USB 3.0 지원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2.0 부분이 있습니다. 크기가 매우 얇고 작기 때문에 내장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전부터 윈도우 관련된 게임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스팀덱 같은 경우에는 정식 발매를 하지 않은 점도 있고 높은 인기로 인해서 구매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발매하고 있는 게임기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구매를 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작을 해보기로 하게 되었고요. 물론 스팀덱과 그리고 중국에서 발매된 게임기보다는 아무래도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PC이기 때문에 최신 게임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번 휴대용 게임기 목적 자체가 닌텐도 위 이하의 게임을 에뮬레이터로 구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형 게임을 구동하기 위한 제작이고요. 그런 목적 하에서는 높은 저전력을 요구하고 있는 최신형 그런 사양보다는 아무래도 저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J4125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하에서 진행을 해보게 되었고요. 일단 1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케이스 제작과 완성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